자, 여론조사에 담긴 민심 향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MBS 전국 지표조사 결과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9일부터 사흘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국민의힘 39%, 민주당 31%. 자, 격차가 오차 범위 바뀝니다. 개혁신당은 3%. 조사 이후에 통합이 결렬이 됐습니다. 녹색정의당 1% 순이었습니다. 자, MBS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1월 2주차 조사 때 30%부터 줄곧 상승세죠. 한편 제1당이 어느 당이 될 거냐 이런 질문에는 민주당 41%, 국힘 39%로 오차 범위 내 민주당이 약간 앞서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의 성격, 정부 여당 견제 48%, 정부 여당 지원 44%, 견제론, 이 심판론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37%, 민주당 35%, 국민의힘이 우위를 유지했지만 격차는 지난주와 비슷했거나 약간 좁혀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역시 20일부터 사흘간 조사였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흐름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배 시장님? 저는 일단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뭐 양대 정당이죠.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되느냐, 과반 정당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중대 변수가 뭐냐를 양 정당이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이제 초 정도에 공천이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3월 말에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 갤럽 조사가 박영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일부터 20일까지 자체 조사로 실시되고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고요. 이 조사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정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서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5인데 정당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정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대체로 긍정적이겠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그 비율이 어느 쪽이 높으냐 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보다는 자기 당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나 더 차이가 납니까?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조금 위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각각 물어봤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한동훈 효과일 겁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조금 이게 줄어든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은 공천 파장 이 부분의 갈등. 그렇죠. 그러면 하은기 전 부대변인이 이야기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천을 어떻게 하면 정말 설득력 있게 가져가냐. 지금 박용진이 문제 삼고 김영주가 문제 삼고 호칭생에 죄송합니다만 또 지금 노웅래 의원이 단식하고 이런 상황으로는 봉합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은 좋은데 한 위원장이 주춤할 때 한 위원장의 약발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죠? 이건 광내경 이 부위원장도 상당히 고심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위원장의 모든 걸 지금 올인한 상태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종원 평론가님? 네, 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리스크 사실은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뭐 국민적 주목을 이제 못 받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만 저는 보면 늘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다가 좀 큰 사고 한번 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 논외로 하고요. 자, 국민의힘 뭐 잘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그냥 총선으로 이 갈등 구조 속에서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다. 뭔가 반전 카드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이건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기억나시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사퇴설이 불거진 게 뭐 작년부터 계속 불거졌어요. 그래서 뭐 9월 사퇴설, 10월 사퇴설, 11월 사퇴설, 12월 사퇴설 계속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당한 때 물러날 거다. 네. 다만 좀 아직은 이르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계속 수행할 수는 없어요. 뭐 그 자리 영원한 자리도 아니고 언젠간 던져야 되는 건데 아마 그 던질 시기를 굉장히 조율을 좀 해왔을 것이고 제가 보건대는 친명공천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좀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지금 어찌됐건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프레임을 짜고 이미 들어온 상태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386 운동권 좀 지목을 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이 좀 의미가 없도록 무너뜨린다.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은 딱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이 지금 이제 친명공천을 마무리하고 나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게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과연 감동을 줄까?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총선 불출마까지 던져놔야 기본적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 말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까? 지금도 지지율이 높고 공천 너무 잘하고 사람들이 대장동, 백현동 등 수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야 역시 이재명 대표가 보통 정치는 아니구나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총선 승리로 견인해가는 건 더 좋은 계획이 아닌가요? 저는 무슨 이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천은 공천대로 엉망진창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본인의 대학교 1년 선배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연구원장을 했던 노웅래 의원이 단식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돈다발 의혹이 있었으면 이것 자체를 승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련함은 발휘를 못하는가요? 아예 발휘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건가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박앵커께서 이 질문을 한 큰 이유는 그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온갖 파장은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판에 다 이런 공천 논란되는 공천 다 끝내놓고 나는 이제 물러날 테니까 총선 결과는 뭐 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끝까지 버텼던 친문 공천 탈락자들이 책임져라. 이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오늘을 사는 이 머리를 굴리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내일도 살아있는 그런 정치인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치인이죠. 네. 자, 광래경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공할 수 있는 플랜 B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봐요? 아유, 제가 이재명 대표 그 머릿속은 아무도 아마 그 가늠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뭐 좀 이 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그리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뭔가의 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결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거에 동요한다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공천이라는 것은 서로 공감이 되고 납득이 돼야지 후보자들이 그럼 100기를 들더라도 100기를 흔쾌히 들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민주당 내에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은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그냥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 공천이라는 거에 대한 지점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반등한 거는 저는 공천에서 그래도 무난하게 가기 때문인 거지 그렇다고 크게 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거나 출마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출마를 하시는 게 맞지 않거든요. 국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모든 사퇴설 그리고 출마 불출마설 이렇게 되는 거면 와, 그다음에 진짜 이게 플랜 B였을까? 이러면 이제 그럼 우리 당은 무엇을 또 꺼내서 어떻게 총선을 대비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숙제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우리 총선을 지던 이기던 승패를 떠나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 것은 그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좀 짚어서 잘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은금 대변인. 그 책임과 권한과 평가는 한 묶음이지 않습니까? 이미 공천 권한 다 행사해놓고 사퇴해 버린다는 거는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받고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배정찬 그러면 플랜 B는 없다. 플랜 B는 불출마 외에는 없습니다.
불출마. 그럼 뭐 불출마는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까요?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제가 성함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무총장이라든가 뭐 최고위의 몇 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비명 학살, 공천 학살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거 말고 뭐가 있는가 싶어요. 뭐 그 외에 무슨 선대위 지휘권을 내려놓겠다, 뭐 이선 후퇴다 이런 거는 그냥 책임에서 멀어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 수습책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지난번에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되게 강한 상황에서 심판론이 희석되게 만드는 효과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그러면 심판하고 싶었던 사람한테 내가 왜 표를 줬더라? 아, 이재명 대표 때문이었지. 이걸 지금 리마인드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뭐 민주당이 조금 잘했거나 변하는 모습을 바뀌었거나 하면은 유권자들이 미안해 하겠죠. 아, 그때 내가 투표 잘못했구나. 그냥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쪽이 민주당이었을 텐데라고 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민주당의 저 꼴 때문에 내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 감당해보자고 표를 줬어. 이렇게 지금 유권자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공천파동이 왜 심각한 거냐면 공천파동이 한번 나고 나면 정책이나 의제 중심 선거를 못 합니다. 2월, 3월 내내 이 얘기만 하게 돼요. 뉴스 전면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당이 우리 삶이나 뭐 민생이나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자기 밖으로 싸움만 한다고 인식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공천파동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건데 이걸 더불어민주당에 책임 있는 분들은 뭐 역동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지난 선거는 역동성이 없어서 뭐 패권주의적으로 해서 180석 가져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관리 실패거든요. 지난번에 하위 20%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일일이 전화해서 설득하고 뭐 관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 하위 10% 20%다 통과하고 끊어버린다면서요. 그러면은 이런 사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관리 실패인 걸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된다. 네, 지금